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화수목 이 시간 어김없이 찾아뵙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박민영이고요. 자, 밥 먹으러 나갔더니요. 점심시간에 봄 기운이 정말 만연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좋게 들어와서 이 부동산 뉴스를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아직까지는 좋은 소식보다 좋지 못한 소식들이 더 많이 장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분에게 봄바람, 이 봄 기운을 좀 더 나눠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진심 어린 마음과 또 정확한 정보로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알차게 꾸려뒀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1부 순서입니다. 자, 과거에 학원에 다닐 때 보면요. 한 과목씩 가르치는 학원이 있고요. 종합반으로 모든 걸 다 담아서 가르치는 학원도 있습니다. 저희 부동산 정책부터 투자 팁, 그리고 상담, 노하우 모든 것까지 담아있는 종합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상담 시간이죠. 02-2077-6330번으로 전화 연결 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도 열려 있습니다. 02797-0300번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분 정말 오랜만에 뵙는 분이네요. 이그린 투자연구소 김준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정말 씩씩한 모습으로 찾아와 주셨는데요. 네. 최근에 부동산 시장은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좋은 뉴스보다는 좀 좋지 못한 이슈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여름으로 다가갈수록 좋은 호재거리 이슈도 하나씩 생겨난다고 들었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은 최근엔 계속해서 규제가 되는 정책들이 좀 발표가 됐었는데요.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부동산 규제, 규제 개혁, 규제 완화라는 키워드가 가장 핫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바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인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금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가 됐죠. 이번 다가오는 6월 달까지 해서 규제 완화 방침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를 하겠다라고 네.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자, 이런 정책적인 변화가 다가왔을 때 또 앞서서 이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6.4 지방선거입니다. 이 선거와 함께 정책적인 변화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부동산 가이드 TV를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님들은 좀 발빠르게 이렇게 적응을 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 이슈가 되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네. 우리 부동산 가이드 같이 함께 하시면서 이런 대응책 한번 같이 마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계속해서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꾸준하게 방송 챙겨보시면서요. 각가지 시장 전략들 한번 들어보시는 것,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정말 몸소 느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연락 주고 계신 분들 좀 더 용기 내서 미리 전화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전화 연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고민으로 연락하셨을까요? 저는, 지난번에 이제 좀 이런 규제 완화를 해갖고서 네. 아파트 자금 평수가 조금 이렇게 좀 매매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 제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건대, 네. 건국대학교 더샵 스타시티를 갖고 있어요, 아파트. 더샵 스타시티 아파트요? 네네. 아, 네. 네, 그 평수가 65평형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매매 시점이 언제쯤 좀 가능할까 싶어갖고. 매도 타이밍 궁금하신 네네. 거고요. 네. 네, 그럼 보유하신 지 좀 오래되신 것 같아요? 네네. 한 네.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0년 정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건국대 더샵 스타시티를 가지고 계신데 한 10년 정도 가지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네, 네네. 저희가 정확한 위치 파악은 된 상황이고요. 앞으로 매도 타이밍이 언제가 좋을지 한번 이야기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자, 10년 정도 보유를 하셨으면 기존 조합원 자격으로 해서 분양을 받으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냥 분양받았어요. 그러셨어요? 2007년도 네. 입주, 그 전에 분양권을 사셨구나, 그러면은. 네, 네. 지금 현재 그럼 거주 중이신가요, 그러면은요? 거주하다가 제가 지금 현재는 그 전세를 주고 네. 있거든요. 그러시군요. 자, 이 건대 앞에 더샵 스타시티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상권 자체가 지금 현재는 지하철 2호선
그리고 7호선 건대 입구역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주변에 건대 상권을 이용할 수 있고 건국대학교 대학병원이나 뭐 롯데백화점이나 이마트와 같은 이런 편의시설들이 많다 보니까 네. 실질적으로 전세, 월세 거주자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인기가 있었던 그런 주상복합 아파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기가. 네. 네. 그러다가 2008년도에 서울 수도권, 2008년도에 국제금융위기로 인해서 서울 수도권 지역 쪽에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서 똑같이 가격 하락을 보였었던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예, 예. 최근에 동향, 이 시세 형성되는 부분과 거래되는 이런 동향을 봤을 때 지금 더샵시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도, 2013년도 상반기에 저점을 찍었습니다, 이미. 저점을 찍고 거래량도 일부 늘어났었고 가격 또한 상승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었는데 최근에 정책적인 부분에서 네. 226 임대차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좀 올스탑되는 이 분위기를 타다 보니까 좀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자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예, 자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빠른 매도 타이밍을 잡는다라면은 올해 하반기 정도를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이 양극화 현상이 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양극화 현상? 예, 예. 이 양극화 현상 중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빗대어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아파트와 가격이 오르지 못하는 이 아파트로 이렇게 양분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청자님이 보유하신 이 스타시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그 아파트에 속합니다, 이게.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정책적인 변화와 매수자들의 심리 변화만 있다라면 지금 한강 조망을 할 수도 있고요. 바로 앞쪽에 교통도 편리하고 생활 편의시설도 있다 보니까 실거주자들이 또 한 번 이렇게 수요층으로 해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아파트로 보여지고요. 예. 최근에 정책적인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리자면 기존에 우리 2000년도 초반까지는 장기적인 부동산 플랜 정책이 많이 나왔었어요. 하지만 2010년도 이후부터는 약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만 이렇게 유지를 할 수 있는 이런 단발적인 정책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226 대책도 그랬고 우리가 또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6월 달에 정책적인 부분을 좀 체크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체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빠른 매도 타이밍은 올해 하반기를 보지만 실질적으로 매도 타이밍이 올해 하반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조금 더 보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시청자님, 이 부분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시청자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올해 추석이 9월 달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죠? 추석이 지나고 나서 우리 시청자님은 다시 한번 전화를 주셔가지고 진짜 하반기에 파는 게 좋은지 아니면 조금 더 보유를 하는 게 나은지를 다시 네. 한번 체크해도 늦지 않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편안하게 보유하시면서 올 하반기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시청자님 예. 일단 상반기까지는요 걱정 조금 네. 내려놓으셨다가요 네, 이 네. 파실 때 조금이라도 더 받고 파셔야 되잖아요. 이 정확한 네. 정보를 위해서 추석 이후에 꼭 한번 다시 전화 주셔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 보유한 매물에 대한 궁금증은 역시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연락 주고 계시거든요. 빨리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고민 내용 한번 들어볼게요. 무슨 일로 연락 주셨어요? 예, 지금 인천 계양구 작전동 소재 아파트인데요. 네, 이 지금 24년 됐어요. 네. 예, 그래서 이것을 지금 매도를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아예 좀 오래 보유를 해버린 게 나은지 네. 좀 알고 싶은데. 이 계양구 작전동의 어떤 아파트시죠? 예, 현대 아파트입니다. 현대 아파트요. 현대 1차. 현대 1차 아파트 보유 중이신데 보유하신 지 조금 오래되셨고 앞으로의 전략이 궁금하신 거 맞으시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인천 계양구 작전동 현대 1차 아파트 작전 한번 잘 짜주세요, 소장님. 네, 그럴까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계양구 작전동에 현대 1차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 거주 중이신가요? 예, 예. 아, 거주 중이시군요. 자, 거주 중이신데 지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금 시청자님께서 보유하신 이 일반적인 현대 이 1차 아파트가 가격이 오르기 위해서는요. 직접적으로 뭐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에 대한 이런 호재거리가 있거나 아니면 주변에
지하철이 뚫린다거나 아니면 도로가 다시 이렇게 개통이 되는 교통 호재 또는 주변에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에서 이주 수요가 발생이 돼서 그런 이주 수요로 인한 수요층 확대로 인한 가격 상승을 좀 노려봐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작정동에는 아무런 호재거리가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장기간 내가 보유하면서 가지고 가는 데 있어서는 큰 메리트는 없어요. 그냥 실질적으로 시청자님께서 거주하는 그 자체만으로 이렇게 만족도를 느끼고 계시다라면 보유를 해도 되는데 가격이 오를 수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봤을 때는 가격이 오르기에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하는 게 옳습니다. 이거는.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정리해드리는 게 딱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현대 1차 아파트에 대해서는요. 네, 시청자님 일단 매도 쪽으로 방향 잡으셨는데요. 뭐 추가적인 궁금사항 있으십니까? 아니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도 명쾌한 답변에 명쾌한 답변으로 돌려주셨네요. 자,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실 때요. 한 번씩 꼭 전화 주시겠어요? 예. 수고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인천 계양구 작전동 현재 1차 아파트에 대해서는 일단 단기적인 매도 관점으로 대응해보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음 분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연결됐습니다. 예, 저는 길동에 사는 김홍자인데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어떤 궁금증이 있으세요? 아니, 저가 저기 그 노원구 공릉동 64 효성 아파트. 네. 그거를 가지고 전세 놓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거기가 5층에다가 네. 제가 살 때가 3억 6천에 샀어요. 네. 근데 그거를 지금 팔고 다른 데를 사놓는 게 더 투자 가치가 난지 아니면 보유하고 있는 게 난지 궁금해가지고요. 네. 혹시 다른 쪽에 생각해 두신 투자처가 있으신가요? 아니 그런 거는 없고 그런 거는 예. 아직이시고요. 예. 네, 그럼 현재 가격은 이 3억 6천에 매입하셨다고 하셨는데 가격대가 예. 떨어졌는지 아니면 좀 올라갔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는 떨어졌는지 올라갔는지도 궁금하고 제가 2008년도에 알겠습니다. 그걸 샀거든요. 네, 이 주변 시세까지 전화 정말 잘 주셨습니다. 저희가 시세도 이야기해 드릴 거고요. 매도 타이밍과 앞으로 전략까지 한번 언급해 드릴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길동 공기 좋은 곳에 살고 계시네요. 강동구 쪽에. 아, 저는 여기는 사는데 그 아파트는 네. 노원구 공릉동으로 속하거든요. 네네네, 알고 있습니다. 자, 공릉동 효성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6호선 화랑대 입구역 쪽에 네, 거기서 가까이 얼마 붙어 안 있는 돼요. 거죠. 그렇죠. 예, 예. 자, 이게 저층 아파트입니다. 5층짜리 저층 아파트다 보니까 생활 환경이 상당히 쾌적합니다, 여기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전세가액도 주변에 좀 높은 측에 좀 속하고요. 하지만 전세가액이 상대적으로 주변 아파트들에 비해서요. 상대적으로 매매 가격이 높다 보니까 전세 비율은 상당히 좀 낮은 척에 속합니다, 네, 네, 여기가. 네. 자, 네. 근데 이 5층짜리 아파트를 분명히 우리 시청자님도 2008년도에 구입하면서 뭔가 개발이 될 거라는 이런 호재거리를 생각하고 구입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에는 네. 이제 올해 그냥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을 마음에 구입을 했죠. 아, 그러셨어요? 자, 이 주변이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공릉동 주변 지역 쪽을 보시면은요, 아파트 20평대 평당 가격이 약 1,000만 원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효성 아파트만 유독 1,100만 원대가 넘는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자, 그 이유가, 모르는데. 모르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살 때도 가격이 좀 비쌌다고 그랬어요. 2008년도 당시에 최고점을 찍었었습니다. 그래서 효성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최고점이 3억 8천만 원까지 거래가 됐었던 아파트예요, 이 아파트가. 자, 그랬던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저희는 거기 평수가 2개인데 작은 평수예요. 그러니까 27평형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네. 근데 27평형이 3억 8천까지 올라갔었어요, 어머니. 이게. 자, 그 네. 이유가 뭐냐면은요. 지금 현재 상대적으로 주변 지역에 비해서 이 아파트 가격이 저층 5층짜리 아파트인데도 가격이 높은 이유는 뭐냐면, 저층 5층 아파트이다 보니까, 명목적으로 추후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재건축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기대 심리가 이미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네네. 근데 우리가 재건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효성 아파트처럼 효성이라는 민간 건설사에서 진행하는 것과 무슨 주공 아파트, 무슨 시형 아파트 많이 있죠. 지금 네. 강동 지역도 뭐 고덕 주공 아파트, 고덕 시형 네, 아파트가 네, 있잖아요. 네, 네, 이와 네. 같이 공공에서 건축을 해서 분양을 했었던 아파트하고요. 네. 이 재건축을 진행을 했을 때 그 효율적인 면에서는 이 공공에서 진행한 아파트가 더 효율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민간에서 지은 이 아파트는요, 대지 지분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지금 시청자님이 보유하신 이 아파트의 대지 지분 몇 평인지 알고 계신가요? 20평이요. 20평이요. 네. 지금 이게 상대적으로 이 지역에 그런 고덕 뭐 이런 주공 아파트가 있었다라면 이것보다도 1.5배에서 2배 정도의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 한 예가 우리 잠실역 아시죠? 네네. 잠실역 쪽에 잠실주공 5단지가 지금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죠? 근데 그 바로 건너편에 장미 아파트가 있어요. 네네. 근데 이 두 아파트가 똑같이 30평대를 아파트를 놓고 봤을 때 대지 지분이 상대적으로 주공 아파트, 5단지 주공 아파트가 2배가량이 더 많습니다. 네. 자, 이와 같은 상대적인 차이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지분으로 인해서 민간업체에서 건축한 이 5층짜리 아파트는 추후에 재건축을 진행했을 때 상대적으로 추가 분담금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조합원들이 좀 어려움을 겪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거고요. 그로 인해서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네. 시장 가격, 여기 5층짜리 아파트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제든지 재건축이 될 거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아파트보다 효성 아파트가 가격이 높은 거예요, 지금 현재. 네. 근데 우리 시청자님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알게 됐으니까 이 아파트 가지고 계셔야겠어요? 아니면 파는 게 낫겠어요? 지금 상황이라면 파는 게 낫겠죠? 네, 그렇죠. 차라리 이 아파트는 지금 일반 투자자들은 이런 팁에 대해서 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나중에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금 더 이렇게 거래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기다리지 마시고 과감하게 매도를 하시고요. 차라리 지금 이 노원구 지역 쪽에 만약에 내가 또 이 지역에 아파트로 재투자를 하고 싶다라면 이 지금 6호선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아파트는. 네네. 근데 6호선보다는 6호선은 지금 강남 지역을 관통하기보다는 강북 지역을 관통하는 네네. 노선입니다. 근데 네. 우리가 서울 지역에서 지하철 노선도를 따라서 부동산을 투자를 했을 때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지역은 강남 지역을 지나가는 노선이어야 됩니다. 7호선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그 주변에 저렴한 아파트를 하나 추천을 드리자면은 지금 여기 태릉 입구역 아시나요? 우리 어머니? 네. 태릉 입구역이 지금 6호선하고 7호선이 더블 역세권입니다. 그리고 네네. 그 앞에 보시면은 신도 브레뉴 아파트라는 게 있어요. 근데 신도 브리뉴 아파트요? 예. 그거는 저 신도 브리뉴 아파트는 좀 고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파트는 지금 20평대가 약 2억대 중반 정도로 해서요. 가격 자체도 지금 효성 아파트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편이고요. 이 장기적인 플랜을 봤을 때 서울시 시책과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임대 아파트에 대한 공급을 늘릴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이 어떤 지역이냐면 이와 같이 지금 태릉 입구역과 같은 더블 역세권이면서 쇠퇴된 그런 주거지가 추후에 역세권 시프트로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호재가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차라리 노원구 공릉동 쪽에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라면 이 신도 브레뉴 아파트로 갈아타시고 나머지 나오는 그 차액이 약 한 5천에서 6천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네. 차액을 차라리 서울 중심권 쪽인 뭐 용산이나 강남이나 영등포 이런 도심 지역 쪽으로 소액 투자하셔가지고 3년에서 4년 정도 후에 차익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물건으로 접근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새로운 투자처 부분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같은 지역을 원하신다면, 네. 네. 다른 지역을 원한다면요? 다른 지역이요. 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 중심권 쪽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네. 방송 중에요. 저희가 그 어느 지역을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가 다소 곤란해서요. 방송 후에 한번 다시 전화 주시겠어요? 네. 네, 개인적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명쾌한 대답 정말 시원하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고민 사연이 문자로도 역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어떤 내용들이 들어와 있을지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자, 7008님, 뒷번호 7008님이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최근 용산 후암동의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개발 계획이 발표됐는데 투자 전망이 어떤가요? 라는 질문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자, 뒷번호 7008님, 용산 후암동, 용산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역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한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 저희가 어떻게 점검해봐야 될까요? 지금 우리 문자를 주신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네. 그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이 있어요. 이 구역이 기존에 이제 사업 진행을 할 때에는 네. 남산과 용산 민족공원을 만들었을 때 그 해방촌 주역으로 해서 녹지축이 연결이 됨으로 해서 이 해방촌에 있던 사람들이 이 후암동, 가롤동 후암동 특별계획구역과 결합개발로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네. 그런 정책이 원래 개발 라인이 잡혀 있었는데 최근에 지구단위 계획 변경안이 결정이 나면서 현재는 지금 지도를 보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릴까요? 자, 지도를 보시면은 이게 바로 후암동입니다. 후암동인데 지금 현재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서후암동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또 이렇게 아무런 지금 개발 라인이 잡혀 있지 않은 이 동후암동으로 이렇게 크게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이 서후암동 지역 같은 경우가 원래 이렇게 크게 한 구역으로 사업 진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원래는. 그랬는데 사업을 좀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가롤동과 후암동과 동자동으로 세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사업 진행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네. 해준 부분이 있고요. 고도 제한에 있어서도 최고 높이를 90m까지 건축을 할 수 있게 하면서 좀 더 높게 올라간 그렇죠. 거죠? 네. 그러면서 남산이나 용산 민족공원을 볼 수 있게끔 뷰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사업성을 또 높이는 그런 결정안을 이번에 네네. 발표를 했죠.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지역에 방문을 하고 또 문의를 하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투자 말 그대로 투자는요. 남들이 모르게 내가 접근을 해서요. 남들이 알았을 때 팔고 나와야 됩니다. 네. 그래야 큰 차익을 볼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좀 역발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이런 특별계획구역이 우리 일반 시민들까지 알 수 있는 뉴스나 신문, 인터넷에 나왔다는 거는 역발상으로 생각을 해서 이 시간은 노출된 재료예요. 그렇죠. 매도 타이밍으로 봐야 됩니다, 솔직히. 아. 네. 그래서 이런 매도 타이밍으로 보고 차라리 그런 발표가 있기 전에 들어가서 조금 기다리고 있었으면 큰 수익을 보셨을 겁니다. 최근에 이 정책으로 발표로 인해 가지고 이 지역이 이제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약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미 올랐거든요. 그리고 금매물도 거래가 많이 됐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투자로서 접근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투자로서 접근을 하신다면 아직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고 뭔가 호재거리가 뜨지 않은 차라리 동후암동 지역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말 역발상이네요. 그렇죠. 현재 서후암동에 좀 더 개발이 고도 제한도 풀려 있는 상황이고 갖가지 호재거리가 들려오고 있지만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또 시세에도 그렇죠. 반영이 됐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조금 조용한 동후암동으로 시선을 돌려보자. 그렇죠. 그렇게 역발상으로 접근을 했을 때 투자 수익이 크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내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특별계획 구역하고 일반 지역을 봤을 때요. 이 계획 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곳은 건물 자체가 노후가 되다 보니까 네. 전세나 월세를 끼고 투자를 했을 때 투자 금액 자체가 많이 들어갑니다. 어. 근데 나중에 내가 되팔 거 매도 타이밍과 내가 매도를 했을 때 그 물건을 매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놓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투자 금액 자체가 큰 부분과 작은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투자 금액이 구역 지역 이런 구역 지역으로 들어갔을 때는 2, 3억이라는 현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반 지역들은 신축 건물로 해서 뭐 전세나 월세를 놨을 때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2, 3억 가지고 있는 사람과 5천만 원에서 1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수요층을 비교해보면 이렇게 소액으로 가지고 있는 투자자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지금 이 아래쪽 지역이 바로 현재는 미군에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2016년도 하반기까지 해서 전부 평택으로 이전을 하고 나면 2017년도 상반기부터 펜스가 쳐지면서 공사가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공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특별계획 발표한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언론 보도가 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런 타이밍을 한번 보면서 소액으로 차라리 동후암동 쪽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방송 관계상 좀 더 많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네. 이분 차라리 전화를 한번 다시 주셔가지고 주시면은 1대1 상담을 차라리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알겠습니다. 뒷번호 7008님 염두에 두고 꼭 한번 투자해 보시고요. 우리 부동산 가이드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꼭 역발상 투자 오늘 이 시간 통해서 투자 팁 얻어 가셨으리라고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일부 시간 상담 시간 함께 꾸려주신 분은요. 김중길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걸 전해드릴 수가 없어서 마련한 또 다른 시간이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 소식이 있으니까요. 확인할게요.
이윤환 대표, 신하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대외 경제에 따른 부동산 실전 전략을 공개합니다. 3월 29일 토요일이고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 02797-0300번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부동산 데스크에서 부동산 뉴스 확인하시고요. 매물 정보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부동산 데스크입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이 200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52,991가구로 6개월 연속 감소하며 2006년 2월 이후 가장 적은 수량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미분양 등 증가분이 전월에 비해 크게 줄고 지난해 8.28 대책 등의 영향으로 기존 미분양도 꾸준히 감소한 영향입니다. 스스로 하우스푸어라고 느끼는 가구가 1년 전보다 17만 가구 증가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오늘 하우스푸어 체감 가구 분석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스스로를 하우스푸어라고 생각하는 가구가 약 248만 가구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가구가 43.1%에 달했고 평균 이용 금액은 2012년 약 1,069만 원에서 지난해 약 1,364만 원으로 3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 첫 출발역 부지 인근에서 오늘 오전 김포도시철도 건설공사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기공식에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과 정관계 인사,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김포도시철도는 1조 5천여억 원을 투입해 김포 한강 신도시와 김포공항역 사이에 23.63km를 지하로 잇는 사업입니다. 김포공항 환승역 등 모두 9개 역이 신설되며 오는 2018년 11월 개통 예정입니다. 삼성물산은 오늘 서울 문정동 레미안 갤러리에서 2014 레미안 스타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인하대학교 박진호 교수의 2014 리빙 트렌드와 레미안, 리얼투데이 양지영 팀장과 방송인 팽현숙 씨의 부동산 전망과 재테크 노하우 등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박진호 교수는 과거 아파트는 단순히 자산으로 여겨졌지만 앞으로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주거단지의 문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TN투데이 주요 소식입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올해 안에 화장품, 문구소미업과 슈퍼마켓 등 34개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새로 지정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가 3%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새롭게 개편된 국민 개정체계의 영향이 컸습니다. 현재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을 받았던 자동차 사고의 과실 비율 산정 기준이 6년 만에 전면 개정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를 조사한 결과 납품업체에 대한 대형 유통업체들의 횡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TN투데이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수요일의 부동산 가이드 2부 시간 맞이했습니다.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 오늘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 저희가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관련해서 연락 주실 번호 다시 한번 고지하겠습니다. 02-2077-6392번. 오늘은 639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 함께 하시는 두 분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오렌지 컨설팅의 김양우 팀장, 알천도시개발 오동준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말 오랜 시간 자리를 비우셨어요. 김양우 팀장님. 정말 오랜만에 뵙는데요. 오늘 어떤 거 가져오셨는지 궁금하시고요. 또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고요. 네. 제가 또 오랜만에 온 만큼 네. 좀 확실한 매물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단 이
미래 가치가 상당히 풍부한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양재동에 위치해 있으면서 환경적인 면과 입지적인 면이 아주 우수한 그런 매물을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재동 쪽 잠시 후에 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 김양우 팀장님께서 안 계시는 그 자리를 오동준 소장님께서 정말 꽉꽉 채워주셨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키워드일까요? 예, 오늘은 이제 그 부동산 호재 중에서도 네. 가장 크다고 할 수가 있는 지하철 연장 개통의 호재를 받아볼 수 있으면서 주변에 풍부한 개발 호재로 뭐 큰 높은 이제 미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강남구 논현동의 매물과 또한 실거주 요건까지 매우 잘 갖춰지고 있는 그 송파구 가락동 매물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곳의 정보를 소개해주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송파동 가락동 이전에요. 저희 논현동 다세대 주택 이야기부터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볼게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신논현역 도보 3분 거리고요. 7호선 논현역에서도 도보 5분 거리입니다. 준공연도 올해 여름 8월로 예정이 돼 있고요. 5층 건물 중 3층입니다. 매매 금액은 1억 7,500만 원,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65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500만 원에 실제 투자 금액 4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논현동 쪽으로 왔습니다. 일단 9호선과 7호선이 인접해 있다라고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것만 해도 굉장히 큰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예, 굉장히 큰 투자 포인트가 되고 거기다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논현동 지역이 네. 신논현역까지만 이제 1단계 공사가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올해 말경으로 해서 2차 연장 구간도 개통되기 때문에 교통적인 호재 부분은 앞으로 더 커질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지역이고요. 또 이제 그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하철 그 9호선 논현동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이 개통이 되어지면서 그 개통된 이후로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루고 관심을 받아왔던 지역이기 때문에 입지적인 장점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한 본 매물 같은 경우는 강남권 내에서는 굉장히 높은 임대 수익률이죠. 약 9%대 이상의 9%대의 임대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는 매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한 이제 주변에 이제 굉장히 많은 호재점 조금 이따 좀 설명드릴 건데 굉장히 많은 호재점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세 차익도 충분히 바라보실 수가 있는 매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인트에선 저희가 간략히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 하나하나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9호선 개통으로 인해 교통 호재가 충분히 가득 차 있는 지역이긴 한데요. 앞으로 이 지역이 주변 여건이 어떤 식으로 나아갈지, 주변 환경, 지금 기반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 같으면은 지금 이제 우리 논현동 같은 경우는 하루에 약간 100만 명 이상의 유동인구를 보이고 있는 네. 강남대로 바로 이면부에 위치를 했기 때문에 뭐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이제 그 논현동 본 매물이 위치해 있는 논현동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신논현역의 개통 이후로 상권이 굉장히 확대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영동시장 상권이라고 하는데 이 상권이 굉장히 확대가 되어져 있으면서 또한 24시간 상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언제나 유동인구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뭐 임대 수요적인 부분에서는 뭐 다른 곳과 비교해서도 굉장히 우월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호선, 5호선 지나가는 더블 역세권인데 이쪽 지역에 또 교통 관련한 호재로서 신분당선 연장 얘기도 많이 들리잖아요. 좀 예. 더 개발 부분에 대해 초점을 맞춰주신다면. 우선은 이제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아직 100% 확정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제 올해 발생되어질 9호선 연장 개통 먼저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올해 말경에 이제 종합운동장까지 이어지는 그 지하철 9호선 2차 구간의 연장 개통이 이제 예정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이제 잠실까지 이 9호선이 연장됨으로 인하여 가지고 이 논현동 지역까지는 그 논현동 지역에 유입될 수 있는 유입 인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이제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이제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우선은 이제 그 100% 확정은 안 돼 있지만 우선 지금 이제 그 신사역까지는 거의 지금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 신분당선이 지금 이제 신사역까지 우선 1차적으로 지금 연장이 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신분당선의 연장이 굉장히 논현동 지역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이 교통적인 이제 호재점도 있지만은 이 신사역 신분당선이 이 신논현역과 환승역이 되어지면서 그 환승역에 대한 이제 개발이 가능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서울시에서 지금 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이 환승 역세권에 대해서
그 고밀도 복합 개발을 하겠다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논현동 지역 같은 경우는 신분당선의 이제 연장으로 인하여 가지고 환승 역세권으로 변모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고밀 개발에 요건을 이제 충족할 수 있는 지역이 되었다라는 점이 논현동 지역의 굉장히 큰 호재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한 이제 그 위례에서 신사간으로 이어지는 위례 신사간의 이제 그 경전철도 지금 추진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교통적인 여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지역입니다. 네. 제가 아는 환승 역세권만 해도 사당도 있고요. 영등포, 여의도 그 지역들 사업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져 나가더라고요. 역시나 환승 역세권으로 변모하는 과정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사안이고요. 개발 호재 부분도 이야기 들어볼게요. 이런 교통 호재 외액 부분에는 또 기대할 만한 요소가 없을까요? 예, 그 논현동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특히 강남역에서 신논현역 주변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인구의 유입이 가능한 개발 호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당장 이제 올해 이제 착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 롯데타운 복합단지의 경우에는 2008년도에 입주를 완료했던 삼성타운 삼성타운 본사와 이제 본사 규모의 약 1.5배 규모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완료 시에는 약 4만 명 이상의 유동인구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대형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그 강남역에서 지금 이제 신논현역까지 1차 지금 추진 예정으로 되어 있는 강남권 지하도시 개발 사업도 들어볼 수가 있겠는데 이 지하도시가 개발됐을 때는 이 안쪽에 유통이라든지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이제 업종들이 지금 발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인구의 유입이라든지 상권의 확대 등이 계속 이루어질 지역이 이 논현동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롯데타운 복합단지와 함께 또 지하 도시 개발 계획으로 인한 인구와 상권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 주셨는데 그럼 건물이요. 올해 여름에 준공 예정입니다. 어떤 식으로 지어질지 가격 메리트까지 얘기해 주세요. 예, 이제 올해 한 8월경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는 이제 풀옵션 원룸 매물인데요. 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편리합니다. 지하철 7호선과 9호선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고 또한 강남 대로변과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뭐 버스 이용하시기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한 특히나 차량을 이용하실 시에도 이제 매물 앞에 6m 이상의 넓은 도로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이제 주차장이 다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차량 이용하시기도 굉장히 편리한 매물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매매가 좀 정리해 드리자면은 매매 금액이 1억 7,500만 원이고 이제 월세를 놓았을 시에는 약 보증금 3천에 약 65만 원 정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 융자 약 1억 500만 원 정도를 이용하실 시에는 약 실투자금 4천만 원 정도의 소액 투자로서 1년에 약 360만 원대의 임대 수익금을 얻어보실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수익률로 환산하시면은 약 9%대의 임대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강남권에서 받아보실 수가 있으면서 또한 주변에 풍부한 개발 호재 등으로 인하여 가지고 높은 시세 차익도 기대해 보실 수가 있는 매물입니다. 네, 실제 투자 금액 4천만 원에 연간 임대 수익률 9%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의 다세대 주택 이야기 저희가 새로운 투자처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화면으로 다시금 확인할게요. 네, 하나의 정보를 확인했고요. 이어서 또 다른 정보들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오렌지 컨설팅의 김양우 팀장이 가져온 매물 정보입니다. 화면으로 확인해보시죠.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신분당선 양재 시민대숲역에서 도보 7분 거리고요. 준공연도 올여름 7월로 예정돼 있네요. 5층 건물에 3층에 자리했네요. 방은 2개고요. 욕실은 하나입니다. 매매 금액은요, 2억 7천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 2억 3천만 원에 실제 투자 금액 4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에도 강남권 쪽입니다. 서초구 양재동으로 왔는데요. 자, 오랜만에 들고 와셔서 더욱 자신 있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저희가 포인트 잡아볼까요? 네, 이번 매물의 가장 큰 포인트는 네. 이제 아무래도 개포주공 이주 소유로 인한 가격 상승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현대기아차 본사라든가 LG 연구단지 그리고 KT 연구단지 그리고 2015년에는 삼성 연구단지까지 연구단지가 모여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든가 한국소보원 그리고 한국소보원과 도로교통공단 등 총 한 270여 개 기업이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차 수요가 상당히 많은 지역인데 거기에 이제 내년부터 이주가 시작되는 개포주공 재건축 같은 경우에 이주가 시작된다면 이 수급에 대한 불안정이 깨져버리면 수급에 대한 부분이 깨져버리면서 이 가격 상승에 대한 폭을 상당히 높일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추고 있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산업단지 수많은 기업체에서 입주를 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인구가 확보되어 있다. 한마디로 수요 걱정을 좀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앞서 저희가 화면 정보에서 확인을 해봤을 때 일단 신분당선과 굉장히 인접해 있습니다. 교통 부분, 입지 여건 어떤 게 제일 좋나요? 네, 교통 부분에서는 바로 이제 지하철역 신분당선에서 이제 양재 시민의 숲역이 도보 7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네. 있고요. 버스 같은 경우에도 지선 간선 및 외곽으로 빠질 수 있는 그 버스 노선이 다수 현재 다니고 있기 때문에 외곽이라든가 서울 시내 접근성이 아주 우수하다고 보시면 되고 강남대로와 양재대로와 인접해 있고 경부고속도로와도 상당히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교통적인 측면이 상당히 우수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제 양재천이라든가 양재 시민의 숲 그리고 청계산 등이 자리를 하고 있어서 여가 활동 즐기시기에도 상당히 우수한 그런 지역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코스트코나 그다음 이마트, 양재 하나로마트 등이 1km 내에 모두 있기 때문에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재천을 왜 제일 좋아하세요? 제가 양재천에 이제 라이딩을 하러 자주 많이 다니는데 이 양재천이 이제 양재 시민의 숲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라이딩하고 양재 시민의 숲에서 좀 쉬다가 그리고 제가 집으로 다시 오곤 하기 때문에 그 공간이 공기도 너무 좋고 물도 잘 갖추어져 있어서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네, 정말 좋아하시는 네. 게 묻어나는데요. 저희 피디님도 네. 라이딩 좋아하시니까 함께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아유, 같네요.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말씀 중에 개포주공 이야기를 계속 해주셨어요. 네. 개포주공 재건축 관련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워낙 단지가 크잖아요. 네, 규모가 맞습니다. 크다 보니까 이주가 시작된다면 그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향 네. 받아가나요?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 양재동 지역이 현재도 임대가 좀 포화 상태인데 네. 지금 개포주공 이주가 시작이 된다면 이 수급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임대가가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고요. 현재 개포주공 일부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축 심의를 통과를 했고 6월에는 사업 시행인가 그리고 11월에는 관리 처분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내년 4월부터 이주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전월세를 비롯하여 매매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외에도 이제 현재 LG R&D 센터 인근에 약 한 15,000평 부지에 삼성 R&D 센터가 이제 새로 건립이 되고 있는데 연변적만 해도 10만 평 규모의 건축비가 한 1조 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서 이 지역의 어떤 연구 단지에 어떤 큰 힘을 더 보태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고용 창출이나 인구 유입 효과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양재대로라든가 강남 순환고속도로에 교통계획이 잡혀 있고 파이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세계백화점과 롯데마트 그리고 CGV와 대형 업무 시설이 들어서는데 채권 단가는 이미 4,660억 원의 매각 합의가 되어 있고 현재 인허가 관련해서 서울시와 협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96,000 평방미터에 2조 4천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이 매물과는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매물과는 불과 1km 내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향후 부동산의 가치 상승에 상당히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기대를 가지고 찾아볼 만한 호재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느껴집니다. 오늘 두 분이 전부 강남권에 또 여름에 준공 예정인 건물을 가져오셨는데요. 이번에는 투룸 구조입니다. 어떤 강점이 있는지 건물 이야기도 해주세요. 네, 건축물에는 좀 이렇게 강점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땅 자체가 지금 정남향에 그리고 네모 사각형의 딱 땅으로 이제 지금 모형이 잡혀져 있는데 내부가 이제 방 2개, 욕실 하나, 그리고 거실과 주방이 분리되어 있고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12평에서 13평 구조보다도 땅 모양이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들어갔을 때 거실이라든가 방 사이즈가 상당히 잘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외관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 매물 자체가 58m 양재대로에 현재 인접해 있기 때문에 바로 앞에 구룡산이 보일 정도로 전망이 아주 우수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 양재대로면이 바로 미간지구에 속해 있기 때문에 4개 면 모두 대리석으로 마감을 했고 옥상에는 이제 징크 지붕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어떤 건물 색감이 상당히 우수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부에는 이제 거실 아트홀에는 무광 폴리싱 타일을 이제 설치를 하고 주방에는
대리석 식탁과 하이그로시 싱크대 마감으로 깔끔함을 더했으며, 그다음에 욕실 같은 경우는 대림 제품으로, 그 창호는 KCC 제품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전체적인 그 건축 금액 자체가 인근의 비슷한 평수보다도 한 2억 정도가 더 들어간 건축물로 향후 이제 가치 평가에 있어서 건물 가치가 상당히 높게 평가될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뭐 징크 지붕이라던가 또 하이그로시 싱크대 이런 어려운 이 용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건축비가 좀 많이 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게 그런 가격에 반영돼서 결국은 비싸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드는데 가격은 어떤가요? 네. 가격 같은 경우는 현재 매매 금액이 2억 7천만 원인데요. 인근에 분양하고 있는 이제 8평에서 9평대 매물이 2억 3천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평수만 비교하더라도 가격 자체는 상당히 낮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건축비 또한 가격에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 물건을 뭐 1년만 갖고 있다가 팔 물건이 아니고 주택이라는 것은 오래 소유하고 임대에도 또 영향을 미치기 맞아요. 때문에 건축비가 더 들어가는 부분은 감안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세 금액 같은 경우에도 2억 3천만 원 정도 전세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전세 투자 시에는 4천만 원 정도로 투자를 하실 수가 있고, 월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 대출은 1억 6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금 6천만 원으로 연수익률 10%대 높은 그런 수익률을 갖고 있는 매물을 만날 수가 있겠고요. 이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풍부한 임대 수요와 개포주공 재건축이라는 큰 호재로 인해서 가격 상승이 예상되어 있는 매물인 만큼 주말에 이렇게 나들이 나오시는 겸사겸사해서 한번 들려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초기 건축비 부분이 결국에는 매도할 때 또 매도 금액을 지지해 줄 수 있다라는 점도 저희가 들어봤고요. 매매가 2억 7천만 원에 실제 투자 금액 4천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초구 양재동의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네, 이번에는 오동준 소장께서 하나의 정보 더 소개해 주신다고 하죠. 가락동으로 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확인하시죠.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계룡역에서 도보 5분 거리고요. 준공연도 올 여름 6월로 예정돼 있는데요. 5층 건물 중 4층에 방 3개고요. 욕실 2개입니다. 매매 금액은 3억 2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7천만 원에 실제 투자 금액 5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방 3개와 욕실 2개 매물 정보입니다. 일단 실거주 메리트가 확 느껴지는 그런 정보거든요. 어떤 예. 포인트 있을까요? 우선 실거주하시기에 굉장히 좋으시라고 네. 입주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지하철역과는 도보약 한 5분 정도 거리 이내에 위치해 있는 이제 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면서 네. 또 인근 지역이 모두 다 평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거주 환경이 매우 우수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한 인근에 뭐 오금공원이라든지 공원 자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활 환경도 굉장히 쾌적한 지역이고요. 또한 이제 그 생활 환경뿐 아니라 이제 그 주변에 호재점도 많은데, 바로 인근 지역에 뭐 위례 신도시라든지 거여 마천 뉴타운 등 대규모 개발지들이 그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개발에 따른 개발에 따른 후광도 충분히 바라볼 수가 있는 지역이고요. 또한 이제 가장 이 가락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 한가운데 지금 가락동 지역 안에 지금 성동구치소라는 굉장히 큰 이제 비혐오 시설이 네. 혐오 시설이 지금 위치해 있는데, 요번에 이제 개발하게 되는 이제 문정 법조단지의 개발에 따라 가지고 이 성동구치소 자체가 문정 법조단지 부지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이 지역 내에서 그 지가의 좀 이렇게 상승을 막았던 그 구치소의 이전과 함께 이제 지가의 상승도 다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고, 또한 이제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방 3개와 이제 화장실 2개, 넓은 거실을 갖추고 있으면서 뭐 주차도 굉장히 편리한 그 주택이기 때문에 실거주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주택입니다. 네, 지역 이미지가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나아지고 있다 보니까 주거 선호도 역시 꾸준히 높아지는 지역으로 이 송파권이 유명해지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주변 환경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예, 이 송파권 같은 경우는 주변에 공원도 많고요. 다 네. 평지 지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 환경이 좀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또한 이제 그런 생활 환경뿐만 아니라 이제 송파권이라고 하면 좀 유명한 게 있죠. 또 학군이 좋기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 이 송파권역인데, 이 본 매물, 이 가락동 지역 매물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모두 도보 5분 이내로 다 통학할 수 있도록 이제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송파권의 우수한 학군 프리미엄 자체를 충분히 누려볼 수가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교통 부분뿐만 아니라 학군 부분까지 우리가 실거주했을 때 이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고려하는 부분까지 챙겨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 주셨는데 송파 지역 하면요.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위례 신도시 얘기도 정말 많이 저희가 접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분명 영향이 있죠. 예, 우선은 뭐 입지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지도상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은 네. 이 가락동 지역 같은 경우가 이제 위례 신도시가 개발되기 전에는 이 서울 지역의 송파권 가장 남쪽에 있는 마지막 주거 지역이었다는 이미지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송파권의 그 마지막 주거지였거든요. 네. 근데 그 옆에 그 남쪽으로 해가지고 위례 신도시라는 거대한 주거 지역이 따로 생기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가지고 이 송파권 지역 그 가락동 지역이 좀 더 이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한 위례 신도시라는 거대한 신도시가 이제 개발이 됨으로 인하여 가지고 그 안에 발생되어지는 이제 문화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생활환경 자체도 훨씬 더 좋아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이 가락동 지역 같은 경우는 단순히 위례 신도시뿐만 아니라 바로 인근 지역을 보시면은 거여 마천 뉴타운이 입지를 해 있는데 이 거여 마천 뉴타운 중에 2개 구역이 올해 안에 이주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1구역 같은 경우는 약 1,900세대 규모고요. 2-2구역 같은 경우는 약 1,200세대 규모, 약 3,000세대 이상의 규모의 이제 그 뉴타운 지역의 재개발 사업에 이주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들 이주에 따른 이주 수요에 의한 후광 효과도 충분히 바라볼 수가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례 신도시가 기폭제가 돼주면서 송파권이 다시 한번 레벨업을 할 수 있다라고 풀이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이쪽 지역에 사실 제가 롯데월드인가요? 롯데타운 관련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들려서 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예. 그 뭐 롯데월드야 지금 이제 한참 공사 중에 있는데 네. 지금 한 70층에서 한 80층 정도의 공사가 좀 완료되어 있는 걸 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롯데월드 같은 경우 15년 말에 그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완공 시에는 약 3만 명 이상의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 굉장히 큰 호재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한 이제 같은 연도인 2015년도에는 KTX 수서역의 완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KTX 수서역의 완공으로 인하여 가지고 인근 지역의 뭐 교통 환경이라든지 개발 여건이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또한 이제 한 해 건너서 2016년도에는 문정 법조단지의 완공이 이제 예정되어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뭐 문정 법조단지의 개발로 인하여 가지고 뭐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분도 있지만은 문정 개발 그 법조단지의 개발과 함께 이 성동 구치소가 문정 법조단지 그 지역으로 이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가락동 지역에는 굉장히 큰 호재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뭐 2018년도에는 뭐 가락시장의 현대화 사업이 그 공사가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 등 이 송파권 지역에는 약 20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굵직한 개발의 호재가 완공되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앞으로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한 해 한 해가 다르게 변모하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건물 특징과 가격 메리트 부탁드릴게요. 예, 건물을 좀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아직 지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본 건물에 이제 그 건축비를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다세주택 신축할 때 400만 원 정도의 건축비가 투입되는 거에 비해 가지고 본 건물은 약 500만 원 이상의 건축비를 투입할 정도로 굉장히 그 고급 자재를 사용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는 가장 선호도가 높은 주택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마지막 매매 금액 좀 간단히 정리해 드리자면은 네. 매매 금액 3억 2천만 원이고요. 전세 났을 시에는 약 2억 7천만 원, 전세 났을 시에는 그 실투자금 5천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만약에 월세로 전환했을 시에는 약 1억 원 정도의 그 3천에 한 120만 원 정도의 그 월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약 1억 원 정도의 실투자 금액으로 약 6.8%의 임대 수익률도 가져가실 수 있는 매물이고 특히 실거주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매물이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전세 보증금으로 2억 7천만 원 예상되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 5천만 원이고요. 또 월세로 활용을 해봤을 때는 대출 활용 시 실제 투자 금액 1억 원으로 전망된다라고 이야기 주셨네요. 송파구 가락동의 다세대 주택 이야기 자세히 한번 나눠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네, 가락동, 논현동, 양재동 세 곳의 매물 정보 모두 다 관심을 가는 정보입니다. 02-2077-6392번이고요. 저희 부동산 가이드 내일 이 시간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